나는 아이패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디자인에 문외한 사람이 아이패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좋아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팅베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쓰고 이제 장기간 좀 사용을 해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나는 아이패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디자인에 문외한 사람이 아이패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아이패드의 사용성에 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아이패드를 사게 된 계기? 아이패드를 왜 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아이폰 XS를 잘 이용해보고자 아이폰 XS로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 잘 컨텐츠를 자주 올리는 블루 앱을 이용해서 편집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편집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화면이 이제 휴대폰은 아무래도 작잖아요. 그 당시 아마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출시를 했었고,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유심히 보다가 이걸 사면은 내가 4K 동영상도 편집을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주된 목적은 4K 동영상을 편집하고자 아이패드를 샀어요. 동영상 편집용이면은 맥북을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디든 쉽게 갖고 다니면서 편집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가벼운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저한테는 좀 제격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주로 작업을 하는지,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위주로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패드 앱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아이패드를 산 목적이겠죠. 블루 앱을 통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다른 앱을 사용하지 않고 블루 앱으로만 편집을 하고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초반에 만든 영상을 보면 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 아이패드를 구입하면서 좀 동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블루 앱은 진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앱이에요. 너무 간편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편리함을 알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또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블루 앱에 대해서 기능을 소개한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블루 앱이 많이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초반에 비해서 이제 컷 편집도 쉬워지고 자막 넣기도 쉽고 꾸미기도 가능하고 모든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루마 퓨전이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루마 퓨전도 제가 구독을 하고 사용을 해봤었는데, 다루기에 블루 앱이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혹 제가 이제 멀티캠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블루 앱 같은 경우는 영상 레이어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멀티캠 편집을 할 때는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루마 퓨전을 구독해서 이제 사용해봤거든요. 루마 퓨전은 이제 영상 레이어가 2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카메라를 2개 이상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할 경우에는 편집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아서 루마 퓨전으로 잠깐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멀티캠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제 루마 퓨전을 사용했고, 블루 앱은 항시 이제 컷 편집할 때나 뭐 자막 넣기 할 때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블루 앱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사용하다가 블루 앱으로도 멀티캠 편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블루 앱 같은 경우는 PIP 기능이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화면에 작게 또 띄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확대하게 되면은 동영상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버벅이지도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또 블루 앱을 이용해서 멀티캠 편집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번에는 블루 앱을 이용해가지고 목소리 싱크도 맞추면서 멀티캠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잘 사용하는 아이패드 앱은 VSCO라고 바스코라고 하는 필터 앱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필터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앱인데, 블루로 이제 렌더링해서 추출한 동영상을 바스코라는 앱을 이용해서 필터를 입힐 수가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나 뭐 톤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 앱에서도 보면은 기본적인 필터나 보정이 가능하지만 만족할 수준의 그런 기능은 아니에요. 장점은 쉽게 색 보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FHD로 렌더링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블루 앱이나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바스코 같은 경우는 유료 기능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워낙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앱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앱은 오버라는 앱이에요. 레이어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편집 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가 많아요. 그 이미지의 일부분을 따와서 그 이미지를 블로 앱으로 불러와서 동영상을 거기에 입혀가지고 인트로 영상 등을 만들 때 오버라는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앱은 무료로 제공하는 괜찮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은 인트로나 뭐 포스터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오버 앱 같은 경우는 저는 무료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앱은요, 라이트룸이라는 편집 앱이에요. 아이폰 유저분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워낙 유명한 앱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오즈모 포켓이나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노출 정도를 자체에서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노출 범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로 사진을 찍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명암비라고 하죠. 밝고 어두운 부분이 되게 아쉬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아니면 역광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은 라이트룸에서 빛의 방향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주고 역광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도 빛의 보정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진 편집 앱이에요. 사진 편집할 때 최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 보정 기능이 있거든. 디테일하게 사진 편집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자동 보정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앱은 뭐 영상 속에 이미지를 입힐 때나 유튜브 썸네일을 제작할 때 배경을 지운 이미지를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두 가지 앱을 사용하거든요. 포토샵 믹스라는 앱과 이레이저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포토샵 믹서라는 앱은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미지의 배경을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레이저 같은 앱은 사람의 한정에서 이미지만 불러오면 저절로 배경을 지워줍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은 터치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인물의 배경을 지울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앱이 이레이저 앱입니다. 이미지 눕기를 딸 때 이용할 수 있는 앱은 이렇게 포토샵 믹스와 이레이저 앱을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잘 사용하는 앱은요, 녹음 앱이에요. 무료 저작권 음원을 이용할 때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작업할 때 음악을 들을 때 mp3 파일을 다운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녹음 앱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파일의 확장자명을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고 폴더 관리를 해가지고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음악을 관리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녹음하는 그런 기능을 벗어나서 음악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을 보유한 그런 최강의 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추. 일곱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앱은요, 이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저희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할 때 저는 이제 낙서하듯이 이렇게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쉽게 낙서가 가능한 앱이 뭘까 이제 많이 사용하다가 정착된 게 페이퍼라는 앱이에요. 다이어리를 하나 만들면은 책장을 넘기듯이 페이지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메모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뭐 터치를 하면 애플펜슬의 기능 지우개와 펜이 전환되는 이 터치 기능이 인식해서 좋고 낙서하기가 재밌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정리할 때는 페이퍼라는 무료 앱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앱은요, 유튜브 이제 더보기란에 컨텐츠 내용을 정리할 때 나 아니면 문서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메모 앱이에요. 보기 깔끔하게 문서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필요치가 않아요. 메모 앱이 마땅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글씨 쓰기도 편하고 언제나 뭐 불러오기도 편해서 제가 뭐 아이패드에서 정리한 문서는 맥북이나 폰으로도 에어드랍을 이용해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메모 앱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블로그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메모 앱에서 기본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블로그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메모 앱에선 쉽게 검색이 또 돼요. 뭐 태그를 달지 않아도 이번 내용에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가지고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문서가 있더라도 쉽게 제가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촬영을 진행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카페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간혹 조명이 어두운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카페에서는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거의 대부분 조리개 값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저조도에서는 노이즈가 낀단 말이에요. 조명이 없이는 노이즈의 해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조명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는 페이퍼라는 앱에 빈 하얀색 페이지를 열어놓고 얼굴에 반사를 시켜줍니다. 조명 역할을 해가지고 촬영본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나름 이것도 꿀팁이지 않나. 아이패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제가 1년 가까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사용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앱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또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또 사용하는구나 라는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용하는 앱들에 대해서 뭔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